안녕하세요. 장동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중 대법원 2023년 12월 14일 선고 2023도 10313 판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사례를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층간소음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대법원에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 사안입니다. 인근에서 어떤 소음들을 견디지 못할 정도의 소음인지 아니면은 정말 시끄러운 소리인지 반복적인 소리인지 귀에 익숙하지 않은 소리들이 계속 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사례이긴 하지만 윗집에도 이런 대금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한번 똑같은 소리는 아니지만 한 비슷한 소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처럼 이 윗집에서 이렇게 대금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탬버린 소리, 뭐 쿵쾅쾅쾅 뛰는 소리 뭐 이런 것들 자주 듣거나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마도 이제 계속 이명이 들리거나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토킹 이것도 범죄로 볼 것인지 이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대응해서 이런 소음이 듣기 싫어서 여기에 보복의 시선에서 보복적으로 더 큰 뭐 스피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더 크게 보복의 목적으로 소음을 발생을 한다면 이 사례는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우선 먼저 봐야 되는데요. 스토킹 행위란 어떤 것일까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일으키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포괄적인 정의를 스토킹 처벌법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토킹이 어떤 것인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상대방, 동거인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각될 수 있죠. 그리고 상대방의 주거, 직장 등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그리고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해서 글, 말, 부호 이런 영상이나 사진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뭐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을 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상대방 주거 등의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로는 상대방에게 이 이름, 명칭, 사진, 영상, 신분 등에 관한 정보를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정하는 행위도 포함되고요. 스토킹 범죄란 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란 이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피해자 및 그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해사안을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스토킹에 대해서 그 법률을 한번 살펴봤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는 위헌범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또는 생활 형성의 자유가 평온히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이기로 하는 위헌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하고요. 상당히 많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법조문에 넣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포괄적이고 넓죠.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이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되면 스토킹 범죄까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 범죄에 해당되는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살펴보고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인지 전후의 사정까지 합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빌라 아래층에 산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벽을 또는 천장을 계속 두드리고 쿵쿵 소리를 내서 위층에서 내려오는 생활 소음에 대해서 불만이 계속 누적됐던 것 같아요. 쿵쿵 소리를 내면서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계속 두드린 거죠. 천장을 향해서. 그리고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 처음에 생활 소음을 냈던 위층 사람이 결국은 불안감, 공포감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스토킹 행위를 느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1심에서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도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고요.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 일반적으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해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심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층간 소음, 기타 주변 생활 소음에 불만이 있었고요. 평소에
계속 반복적으로 위층에서 소리가 나니까 쿵쿵쿵쿵 소리가 아이들이 뛰어다니든 뭐 어떤 소리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서 도구로 벽을 계속 쳤던 거예요. 두들기거나 불상의 도구로 음향기기로 틀어가지고 이를테면 스피커를 그 위 천장에다 붙여서 더 크게 소리를 냈던 것이죠.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를 전달하게 했죠. 계속해서 이제 이 바로 윗집이 아니라 그 옆집에도 이런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었겠죠. 이렇게 반복되는 행위로서 이웃들은 수개월 이내에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서 출동한 그 경찰관에게 주거 지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받고도 경찰관 열어달라고 했는데 경찰관에게 도리어 영장 들고 왔냐? 라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고요. 대화 자체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의 대화 시도도 거부해서 오히려 이제 시도한 이웃들도 고소하고 이웃 간 분쟁을 계속해서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웃을 괴롭힐 목적의 의도로 이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처음 시점은 위층에서 난 생활 소음이라고는 했지만 여기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그 위층뿐만 아니라 그 옆층 뭐 이웃 주민들 모두를 괴롭혀서 결국 그 옆집에 있는 주민은 이사를 가기도 했고요. 출동한 경찰관 역시도 영장을 들고 왔냐, 못 들어온다, 대화를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부를 했던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보고 구체적인 행위 태양, 경위, 피고인의 연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것이죠. 이제 윗집 소음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음향을 반복해서 송출하고 벌금형을 받은 이 40대 부부의 처벌에 대한 사안이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제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또 더 가중이 됐습니다. 반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전지법 사건인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이 두 가지 법의 위반 혐의로 고소가 됐던 부부 중 둘 다 부부가 고소가 됐어요. 남편이 징역 6개월,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이죠. 벌금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이런 것들도 같이 명했으며 부인은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징역 집행유예가 나왔고 처음에는 이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었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더 늘어난 거죠. 집행유예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더 보면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 새해까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이제 데스메탈, 귀신 소리 이런 소리 등을 이분들 좀 독특하고 좀 과격할 수 있는데 좀 더 많이 나아갔죠. 그래서 소음을 스피커를 통해서 위층에 전달했어요. 위에서 이제 소음이 난다고 해서 뭐 쿵쾅쿵쾅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응해서 한 게 아니라 데스메탈이나 귀신 소리 같은 것도 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까지 조성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 소음을 천장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도구를 스피커를 붙여서 그 증폭되게 하는 도구도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스피커 위에다 양푼 같은 것들을 덮어서 더 이제 확장 가능성이 높게 더 소리가 커지게 증폭시키는 도구도 있습니다. 이런 게 실제 인터넷에 있고요. 이건 아예 기구로 중국에서 파는 기계인 것 같은데 천장에다 이렇게 붙여서 이 스피커도 엄청 커요. 여기에서 스피커를 천장에 붙이고 가동시키면 음향이나 소리를 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와이파이로 전송시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위층에 전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대야를 이제 거꾸로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인터넷은 이런 거 여러 가지 팔고 있어요. 사실 실제로. 그리고 지속적인 발망치 소음 체감기, 그리고 생활소음 실제 녹음, 발소리, 뭐 무슨 신버전 생활소음 이런 것들을 복수의 의미로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무망치 천장치기 360분을 계속 반복해서 고무망치 천장치기로, 그리고 마루 위에 구슬 떨어지는 소리를 녹음시켜서 이걸 계속 반복시켜서 틀 수 있게 자료를 써라. 그리고 층간소음 복수음악, 간헐적 쿵, 망치, 공구, 골프 뭐 이런 것 여러 가지를 통해서 30분 동안 부디 층간소음 퇴치하시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충실한 것이죠. 계속 싸움과 분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사람들이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너무나 피해를 입었는데 이 판례를 보고 이건 너무한 판례가 아닌가 당연히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평소 위층에서 소음이 있었던 점이 분명했고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원인 제공에 대해서 난 정당하게 내가 조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집에선 적어도 조용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데 이런 시간이 전혀 확보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앙심을 품고 그 윗집에 동일한 그것보다 더 과한 소리를 전달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 사안에서는 평소 윗증의 층간 소음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이렇게 이런 일을 했던 것인데, 추가로 윗집 아이들의 이름도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알아내고 공공장소인 엘리베이터에다 그 이름도 써넣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또 추가됐습니다. 사실 반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왔으면 재판에서 내가 이 피해를 입지만 이거에 대해서 화해나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소음을 내겠다, 당신도 이런 똑같은 소음에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보복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경찰관이 왔을 때 어떤 대화라도 시도를 했으면 양형 참작이 됐을 텐데 그런 시도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도까지 봤어요. 상해와 같이 봤던 것이죠. 그래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 판단해서 남편에게는 특별히 징역형을 선고했던 것이죠. 대법원이 스토킹으로 이제 보복 소음에 대해서 인정한 사례, 그리고 지방법원도 이렇게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 보복적인 경향으로 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아라, 그리고 대화를 해라. 적어도 원인 제공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라라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보자라는 중재안일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형까지 간다는 게 뭐 주변에 특별하게 뭐 이웃 주민들이 이사도 가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지만 좀 과하진 않은가 생각도 들긴 합니다. 뭐 사실관계 정확하게 저희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게 얼만데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신경쇠약까지 걸릴 지경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도 동일하게 이런 정도의 피해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뭐가 잘못됐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양한 논점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진 않으니까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한 대응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해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빌라 아래층에 살고 있던 피고인의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천장을 두들겨서 쿵쿵 소리를 내서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해낸 행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불안감, 공포감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더구나 위 사례에서는 1심에서는 벌금형이었는데 부부 중에 남편은 또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실형까지 선고된 사안입니다.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 사회에 적응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다양한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거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게 분쟁이 일어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하고 이에 스피커를 통해서 보복에 대응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이제 늘고 있을 것인데요.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해서 지금처럼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보복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심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층간소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그 층간소음 사례를 저희 윗집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끝내겠습니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건데 한번 그래도 참고 이 음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건 어떤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사회적인 시선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장동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